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군요.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포토샵 사용법을 공부한 날이 되겠군요. 이제 그림 그려도 돼요? 오, 안 됩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배워야 할 기능이 많답니다.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1번, 프로그램 소개 및 설치 방법. 이번에 배워볼 프로그램은 포토샵이죠. 포토샵은 어도비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 어도비를 검색하시고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할 게 없으시면 바로 회원가입하시고요. 로그인이 되었다면 플랜 및 가격 보기를 누르시고요. 플랜 및 가격 보기에서 단위 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토그래피 플랜과 포토샵 플랜이 있는데 포토샵 플랜보다 포토그래피 플랜이 보시다시피 좀 더 싼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토그래피 플랜을 구매하셔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구매하기 누르시고 적혀있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연간을 미리 선지불을 할 거냐 아니면 매월 할부로 진행할 것이냐, 그 대신 적용되는 건 연간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매월 계속 들어가게 되고요. 이 수수료 잘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매하기 누르시고 이거를 구매하신 다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설치를 완료하시고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처럼 번거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컨트롤 K를 누르신 후 홈 화면 사용 안함을 클릭하시면 홈 화면을 사용하지 않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2번, 인터페이스 이해하기. 기본적으로 처음 설치하시면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싹 뺄 예정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UI 상태로 만드신 후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설정합니다. 맨 위에 색상, 그리고 작업 내역을 넣고요. 레이어, 채널 패스만 남기는데 사실 채널과 패스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왼쪽에 브러쉬를 두고요. 여기에 있는 툴박스를 오른쪽 끝으로 이동시켜 이렇게 담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늘리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뺄 때는 잡아서 드래그해서 빼시고요. X 누르시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추가적인 창을 생성할 때는 왼쪽 위에 보시면 창을 누르시면 여기에 내가 열고 싶은 창들을 열어서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UI를 설정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새 파일 만들고 저장하기. 새 파일을 만들 땐 컨트롤 N을 누르시면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지 사이즈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지만 픽셀이 아니라 인치 혹은 밀리미터 혹은 센티미터로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픽셀로 바꾸신 후에 폭과 높이를 3500, 3500으로 설정합니다. 해상도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이 그림을 따로 종이 혹은 굿즈로 출력할 일이 있다 라고 하시면 300 정도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인터넷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다, 따로 뭐 출력할 일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72 잡혀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3500, 3500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3500, 3500 정도는 돼야 풀일러스트를 그릴 때 얼굴이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3500, 3500 픽셀이 잡혀있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길이를 늘려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긴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늘리시면 되고요. 저는 좌우가 긴 와이드로 그리고 싶어요. 와이드로 늘려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두 개의 격자가 겹쳐져 있는 모습을 누르시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케일이 커지는 그림의 경우에 캐릭터가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캐릭터의 얼굴이 그림 면적 대비 작아져서 9500에서 8000까지는 가야 얼굴이 픽셀화로 깨지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15000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추천드리진 않아요. 컴퓨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이상 10,000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컴퓨터도 많이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포토샵 파일 자체도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추천 안 드립니다. 그리고 컨트롤 S를 누르시면 PSD 또는 다른 포맷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S 누르시면 자신이 원하는 곳에다가 설정하시고 저장이 가능합니다. PSD, 그리고 JPG, 그리고 PNG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각각 포맷의 차이점은 뒤에 10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번, 기본 브러쉬의 사용법.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브러쉬는 정해져 있습니다. 노멀 브러쉬, 하드 브러쉬, 비랍 하드 브러쉬, 에어 브러쉬 정도가 있습니다. 지우개의 경우 에어 지우개, 그리고 하드 지우개 정도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 브러쉬, 그 말대로 다른 농도 피랍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리고 굵기 피랍도 크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하드 브러쉬라고 합니다. 노멀 브러쉬, 농도 피랍이 들어가 있는 브러쉬를 노멀 브러쉬라고 합니다. 하드 피랍, 저는 뭐 자주 쓰는데요. 하드 브러쉬인데 피랍이 들어가 있는 브러쉬를 하드 피랍이라고 부릅니다. 에어브러쉬, 그 말대로 에어브러쉬입니다. 이런 헤드 브러쉬인데요. 이제 내가 사용을 할 때
에어브러쉬랑 하드브러쉬에도 저는 농도 필압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왼쪽 위에 있는 관역 버튼을 누르시면 농도 필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드브러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멀 브러쉬하고 똑같이 변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우개도 에어 지우개가 있고요. 그리고 누르시면 농도 필압이 들어가는 에어 지우개가 가능해지고요. 하드 지우개도 똑같이 하드 지우개, 농도 필압이 들어가는 하드 지우개. 하드 지우개는 노멀 지우개라고 정의받겠죠. 5번, 레이어의 개념과 활용. 레이어란 투명한 필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투명한 필름을 생각해보죠. 밑에 필름 하나 깔았습니다. 투명한 필름이에요. 여기다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위에 똑같이 필름을 깔고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투명한 필름이기 때문에 내가 위에 그린 것도 투영되지만 아래에 그린 그림도 투영이 될 겁니다. 위에 그린 그림도 보이고 아래에 있는 그림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밑에다가 레이어, 즉 필름을 깔고 작업을 하게 되면요. 이 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려진 부분들은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레이어의 기능입니다.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은 오른쪽 밑에 새 레이어 만들기를 누르셔도 되며 Ctrl Shift Alt N을 누르셔도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만드셔서 쓰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형태의 관역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밑에다가 레이어를 깔게 되면요. 이 위에 있는 친구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레이어를 생성하게 되면 밑에 있는 레이어는 가려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이걸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채색을 자주 하게 될 겁니다. 레이어를 생성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레이어의 바로 위에 레이어가 생성되게 되니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색상 선택과 채색 도구. 자신이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색상 선택 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색상 선택에서 맨 오른쪽에 들어가시면 색상환, 색조 육면체 이런 식으로 잡혀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깔게 되시면 색조 육면체 상태로 잡히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보다 색상환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더 정확한 명도와 채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테두리에 존재하는 원은 색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휴라고도 부릅니다. 색상이 변되죠. 삼각형은 위아래로는 명도, 양옆으로는 채도입니다. 그 말대로 얼마나 밝고 어둡느냐 그리고 얼마나 색채가 강하고 약하느냐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중간 명도에서 명도는 올라갔지만 채도는 떨어진 것이고요. 명도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명도는 내려가지만 채도도 똑같이 내려가는, 명도와 채도 같이 내려가는 상황인 겁니다. 채도는 오른쪽 갈수록 점점 더 세지는 거고요. 명도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밝아지는 것,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페인트 통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집었으면 전부에 깔 수 있는 기능입니다. 페인트 통 외에 그라데이션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 부분에 페인트를 꾹 누르시고 그라디언트 도구를 바꾸실 수 있고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꾹 누르시고 페인트 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서는 그 말대로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라데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은 왼쪽 위에 있는 부분에서 그라데이션을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색을 깔아 놓더라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위쪽이 하얀색으로 질려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 무늬가 되어 있는 붓으로 가서 사용하시게 되면 원하는 색만, 원하는 부분에만 깔아줄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내가 찝은 부분을 기반으로 반대쪽은 완전히 내가 선택한 색깔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 위쪽으로 내가 잡은 길이만큼 그라데이션을 넣게 됩니다. 7번, 선택 도구와 편집 기능. 올가미 툴입니다. 저희가 라쏘 툴이라고 많이 부르는 올가미 툴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이 친구에 그냥 커서를 갖다 대고 있으면 이렇게 어떤 키를 누르면 되는지 나오고요. 꾹 누르고 있으면 옆에 무슨 키를 갖다 대면 되는지 나옵니다. 라쏘 툴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원하는 규격을 잡아서 이렇게 원하는 만큼 채색을 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친구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잡아서 떼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만 영향을 끼쳐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아무리 나가도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 상태에서 Ctrl H를 누르시면요. 잡혀있는 거는 사라졌지만 그 원하는 지역에만 그대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잡은 부분만 안 보일 뿐이에요. Ctrl H도 자주 쓰게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Ctrl D를 누르시면 잡은 부분이 꺼지게 됩니다. 비슷하게 Ctrl A를 누르시면요.
all이라고 해서요. 전체 부분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게 돼요. 컨트롤 D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게요, 잘못하다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쓰냐면 이런 데 끝에 잡아놨어요. 나도 모르는 척 잡아버렸어. 근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안 그려지는 거야. 왜 안 그려지지 하면서 이제 다른 이유를 찾는데요. 이럴 때 컨트롤 D를 한번 눌러보시고 그려보세요. 잘 나올 겁니다. 다음으로 마법봉 자동 선택 툴입니다. 같은 컬러와 명채도를 가진 부분을 자동으로 찝어주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이 부분에는 이렇게 색을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마법봉처럼 된 거 있죠. 그래서 마법봉이라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자동 선택 툴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를 선택하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델리트로 삭제할 수도 있고요. 컨트롤 J, 컨트롤 Alt J 눌러서 따로 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상만 가지고 따로 잡을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색상을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섞여 있다고 했을 때요. 이럴 때 한 번에 좀 찝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에 들어가시면 색상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색상 범위를 가시면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했을 때 그 부분에 비슷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시고 선택을 하시면요. 점점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허용량을 바꾸시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비슷한 색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잡으시면 지금은 제가 노이즈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지만 그게 아니면 더 깔끔하게 내가 잡은 부분과 비슷한 색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혹시나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약간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갔다 해봅시다. 이럴 때 마법봉을 쓰면요. 이렇게 잡히게 돼요. 그라데이션이 가는 부분부터 끊기게 되는데요. 이 허용치를 늘려주면 늘려질수록 훨씬 더 넓은 부분을 잡아주게 됩니다. 여러 번 클릭해도 되고요. 근데 허용치가 좁아들면 좁아들수록 허용치를 10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이렇게 잡아드는 부위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비슷한 색깔을 잡도록 허용할 것이냐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텍스트 입력과 간단한 효과.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선 T 혹은 오른쪽 위에 있는 이 T자로 생긴 텍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텍스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사이즈를 조정하게 됩니다. 300까지 늘리겠습니다. 추가적인 폰트를 바꾸고 싶다. 여기에 있는 폰트를 선택하시고 내가 원하시는 폰트를 넣어서 바꾸시면 됩니다. 색상도 원하실 때마다 이렇게 색상 변환이 가능합니다. 잡아주시고 바꿔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 폰트를 조금 더 다루는 방법은요. 그 외에 획을 좀 넣을 수 있게 만들 건데요. 이 친구에게 획을 넣어서 추가적인 획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획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오른쪽 밑에 FX라고 써있는 것을 들어가시면요. 이런 추가적인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내부 광선, 외부 광선 등 추가적인 효과들도 많으니까요. 한번 써보시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늘리고 줄일 수도 있고요. 위치를 바깥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안쪽으로도 가능하고 중앙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색상도 물론 변경이 가능해요. 9번, 간단한 레이어 효과 및 필터. 레이어 효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어 효과란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효과를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많이 쓰는 것들이 어둡게 하기, 곱하기, 밝게 하기, 스크린, 색상 닫기, 오버레이,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밑에도 색조와 채도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둡게 하기 같은 경우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색보다 어두운 색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자신보다 애매하게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색상이 달라서.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색깔을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 밑에 있는 하얀색에는 들어가지만 위에 있는 더 어두운 색깔엔 들어가지 않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둡게 하기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곱하기입니다. 곱하기는 그 말대로 곱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색상에 다른 색상을 넣으면 그것이 곱해져서 이런 식으로 다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보통 그림자를 넣을 때나 어둡게 하는 경우에서 알잘딱하게 써야 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밝게 하기입니다. 곱하기의 반대예요. 밝은 데서는 자신이 적용이 안 되고요. 어두운 곳에서는 밝게 되지만 그 친구보다
이거보다 조금만 밝은 걸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찍으면요. 얘네한테는 지금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이 위쪽엔 영향을 끼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자신보다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데 줄 수 있는 효과입니다. 스크린은 곱하기가 어둠을 줬다면 스크린은 빛을 주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빛을 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상과 명도를 가지고 뿌려주면요. 이런 식으로 샤방하게 빛을 준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색상 닫지입니다. 색상 닫지는 자신의 색상을 명도 그리고 채도를 확 끌어올려주고요. 보통 이걸 사용할 때는 높은 걸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타버리니까 그것이 아니라 검은색에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색상 닫지를 거의 만능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채도를 보여주기도 괜찮고요. 명도 같은 거 컨트롤하기도 상당히 좋아서 저는 색상 닫지를 정말 애용하는 편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내가 주고 싶은 추가적인 라이트를 줄 수도 있게 돼요. 다음으로 오버레이입니다. 사실 저도 오버레이,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 같은 경우에서는요. 뭔가 하드라이트는 확실히 다르긴 한데 오버레이트와 소프트라이트의 큰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버레이트와 소프트라이트는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요. 오버레이는 조금 어두운 색상을 넣고 싶을 때 오버레이로 조금 색상을 추가하는 타입이고요. 소프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밝게 색상의 뉘앙스만 주고 싶을 때 소프트라이트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둘 다 색상을 조금 첨가하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하드라이트는 이렇게 밝은 곳을 다 무시하고 전부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하드라이트입니다. 그냥 강한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 말대로. 소프트라이트 약한 빛, 하드라이트 강한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한 빛은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색깔을 조금 바꿔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색상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드라이트는 강한 빛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색조와 채도입니다. 색조는 그 말대로요. 색을 바꿔버립니다. 사이안, 하늘색 계열이랬던 이 친구를 보라색 계열, 약간 마젠타 계열로 바꿔버리는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채도로 바꾸게 되면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채도로 이렇게 이 채도를 낮춰볼게요. 그럼 이렇게 회색으로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것처럼요. 내가 이 친구한테 들어가는 채도를 이 레이어로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레이어 효과의 내용이었습니다. 10번, 파일 출력 및 포맷 정리. 파일 같은 경우에 PSD, JPG, PNG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PSD는 뭘까요? PSD를 저장하면요. 뭐 레이어도 많이 만들 거고 그 위에 그림을 막 그릴 거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될 텐데 이 그림을 그린 것들에 대한 효과와 전체적인 레이어를요.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그대로 꺼내서 그냥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PSD라는 포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토샵을 사용이 되시면요. PSD로 저장하시고 언제든지 꺼내서 작업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미지로 출력을 하는 경우에서는 JPG와 PNG가 있습니다. JPG하고 PNG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JPG는요. 좀 저용량으로 저장하고 JPG를 저장하게 되면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품질로 내가 설정하고 싶은지가 나옵니다. 이 품질에 따라서요. 용량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야 되는데 5메가까지밖에 못 올린대요. 그럴 때는요. 그거에 맞춰서 내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JPG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이런 식으로 내가 배경을 뚫어놨다고 하더라도요. 이 배경이 하얀색으로 채워져서 출력되게 돼요. 그럴 때는 PNG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PNG는 JPG보다는 무겁지만요. 배경을 투명하게 놔뒀을 경우 이 투명한 배경이 그대로 투명하게 출력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올리거나 겹칠 때 그 친구만 깔끔하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거나 뭐 눕기 따듯이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PSD, JPG, PNG의 차이고요. 그리고 컨트롤 S가 아니라 컨트롤 Shift S를 누르시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이 툴이 뜨게 됩니다. 그럴 때 밑으로 내려가면 PSD가 있고요. 내려가시면 JPG가 있는데 이 JPEG라는 거 쓰시면 됩니다. 옆에 보면 JPG 써있죠? 이 밑에 있는 JPEG 2000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니까요. 평범한 JPEG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래쪽에는 PNG까지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저도 별로 사용할 일이 없고요. 여러분도 거의 사용할 일이 없을 겁니다. 11번, 많이 사용하는 툴 기능. 다중 색상 선택, 그리고 컨트롤 Y, 컨트롤 U, 컨트롤 L, 컨트롤 M, 컨트롤 Shift X, 그리고 좌우 반전 정도를 많이 쓰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드렸던 다중 색상 선택은요. 선택에 들어가시면요. 색상 범위라는 게 있어요.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이 툴을 많이 쓰고요. 저는 F2에 적용해 두었습니다.
컨트롤 Y 사전 설정이 필요한데요. 컨트롤 Y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저는 색조만 싹 빼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색조만 빼서 전체적인 밸류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예요. 명암의 흐름만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원래 이게 출력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RGB에서 CMYK로 넘어갈 때 어떤 식으로 색이 변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기능을 쓰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요. 보기 들어가시면 맨 위에 저해상도 인쇄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사용자 정의 누르시면요. 이 시뮬레이션 할 장치에 기본적으로 CMYK 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맨 밑에 있는 S그레이를 잡으시면요. 이렇게 해놓고 확인하시면요. 내가 컨트롤 Y를 누를 때마다 색조만 뺍니다. 채도를 빼는 게 아니에요. 색조만 싹 빼서요. 이 친구의 전체적인 밸류의 흐름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컨트롤 U는 색조하고 채도를 변경하는 이런 툴입니다. 전체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요. 컨트롤 U. 일단 바라바라바라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채도를 올리거나 채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밝기를 밝게 하거나 밝기를 어둡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컨트롤 U입니다. 컨트롤 L은 레벨입니다. 그 말대로 이 어둡기 정도를 설정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게 얘한테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조금 지정해주고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컨트롤 M, 곡선인데 곡선 같은 경우에서도 방금 봤던 레벨의 강화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L 보시면요. 이렇게 어두운 곳 어둡게 잡아주면서 밝은 곳은 밝게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컨트롤 L 레벨이고요. 컨트롤 M을 누르시면 곡선이 나오는데 곡선도 컨트롤 L과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요. 조금 더 상세하게 잡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나중에 보정을 때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컨트롤 U, 컨트롤 L, 컨트롤 M 이었고요. 컨트롤 시프트 X, 픽셀 유동화라고 부르는데요. 픽셀 유동화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제가 지금 이게 녹화 중이어서 F3 버튼이 안 통합니다. F3에다가 넣었는데 이 친구를 손가락 툴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찍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요.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픽셀 유동화, 그 말대로 픽셀을 좀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원래 단축키는요. 컨트롤 시프트 X입니다. 저도 컨트롤 시프트 X로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포토샵에서 컨트롤 시프트 X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설정도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F3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컨트롤 시프트 X 누르시면 됩니다. 좌우 반전 설정. 좌우 반전을 설정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좌우 반전은 포토샵에서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돌아야 돼요. 이럴 수 있는데요. 컨트롤 T가 뭐냐면 컨트롤 T 누르시면 자유변형입니다. 자유변형.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시킬 수 있는 게 컨트롤 T예요. 이렇게 해서 바꿔야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잡아서 레이어가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게 아니라 저는 F1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녹화 중이라 F 버튼이 다 안 눌려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F1 버튼을 누르면요. 이 친구가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져요. 레이어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이 그림 자체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K를 누르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미지 누르시면 됩니다. 이미지 탭을 열고요. 쭉 내려가시면요. F1으로 설정되어 있는 캔버스 가로로 뒤집기 라고 하는 이미지 회전 밑에 있습니다. F1으로 설정해 주시면요.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어요. F1으로 바꾸려고 하시면요. 그 자리에 뭐가 있다고 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도움말입니다. 도움말. 인터넷 켜갖고 도움말 켜주는 거예요. 정말 쓸 데도 없고요. 그래서 F1을 캔버스 가로 뒤집기, 그러니까 좌우 플립으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12번 포토샵 설정 최적화. 포토샵 설정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 K를 눌러볼 겁니다. 컨트롤 K를 누르면 아까 컨트롤 시프트 알트 K를 눌렀을 때랑 다르게 이 전체적인 환경 설정이 나오게 돼요. 이 상황에서 일반에서는 홈 화면 사용 안함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포토샵이 기본적으로 홈 화면을 켤 때 조금 더 자원을 먹기 때문에 그 화면을 안 쓰시는 게 어차피 쓸 일도 없고요. 안 쓰시는 게 더 편합니다. 자, 다음으로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는요, 테마를 내가 원하는 좀 밝은 색부터 시작해서 어두운 색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도구입니다. 도구에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도구 설명 표시하고 풍부한 도구 설명 사용이 켜져 있을 텐데 끄세요. 여기 갔을 때 여기다가 이제 영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그걸 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버 스크롤을 켜주시고 깜빡이 펜 활성화를 꺼주세요. 내 화면에서 캔버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기능인데 그거랑 깜빡이 펜 활성화가 이걸 키시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에어하키 공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번거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를 끄고 사용한다. 오버스크롤은 저걸 꺼주면요. 그럼 밖으로 이렇게 안 나가요. 얘가 가운데서 이렇게 고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작업하기가 정말 불편해져요.
이게 줄이면요 또 저기에서 줄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네, 좋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전 정말 부러워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변형을 할 때 참조점 표시, 저는 이거를 꼭 킵니다. 변형을 할 때 컨트롤 T를 누르면 가운데 점이 뜨거든요. 이 점? 이게요 참조점 표시가 없으면 안 뜹니다. 그래서 이거 키는 용도고요. 저거를 쓰게 되면요 내가 돌릴 때 이거 이렇게 돌아가죠. 이거 옮기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성능 들어가시면 메모리 사용이 있습니다. 메모리 사용해서 내가 컴퓨터, 이 포토샵을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면요 이 친구를 75%에서 85% 사이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85%보다 올라가게 되면요 램은 포토샵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도 같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에 영향이 갈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0%에서 85% 사이 안으로, 혹은 좀 줄이고 싶으면 70%까지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픽 프로세서를 사용하시고요 고급 설정에서 따로 이거 선택하시는 거고요. 내가 사용하는 이 그래픽 프로세서가 나오면요 그래픽 카드가 뜨면요 이거를 사용한다고 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래픽을 조금 더 도와주긴 합니다. 작업력 상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저는 1000으로 사용합니다. 컴퓨터 사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100 정도를 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컴퓨터 사용을 많이 먹게 돼요. 캐시 레벨은 내가 사이즈가 작은 걸 작업한다 4여도 충분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커진다, 내가 3000픽셀 정도 안에서 작업하면 4여도 괜찮은데요 9000픽셀까지 올라가고 이런다 이러면 이제 6까지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캐시 타일 크기는 처음에 1028로 돼 있을 텐데요 아마 1024로 돼 있을 분도 있을 거예요. 1028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스크래치 디스크를 활성화하면 되는데요 1번이 C 드라이브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둘 다 활성화해주세요. 보통은 디스크를 2개 꼽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있는 거 전부 다 활성화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 2개 있으니까 2개 다 활성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크래치 디스크, 그러니까 이 포토샵에 돌아갈 때 쓸 수 있는 가용량 디스크가 늘어나요. 이게 부족하게 되면요 스크래치 디스크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뒤집기 같은 것도 안 될 때가 있고요 뭐 저장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넉넉하게 가져가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까지가 이제 포토샵 설정을 최적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설정을 조금 해볼 거예요. 포토샵 같은 경우에서는요 브러쉬를 확대하고 축소하려고 하면요 여기에 있는 이 대괄호 중괄호 부분을 누르시면요 됩니다. 저는 편하게 그냥 Z하고 X 쪽으로 바꿔놓긴 했는데요 한 손으로 움직이기 귀찮아서 원하시는 데 설정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를 갖다가 옮기거나, 근데 이렇게 하기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확인하기 힘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브러쉬를 크고 작게 하는 방법은 한 번에 막 누르는 게 아니라요 꾹 누를 거예요. 꾹 누르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근데 이거를요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제어판을 킵니다. 제어판을 키시고요. 제어판 검색에 키보드라고 검색해요. 키보드. 맨 위에 키보드를 누르시면요 이 키보드에 재입력 시간이라는 게 아마 이렇게 적용돼 있을 거예요. 자, 재입력 시간을 이렇게 적용하고요. 한번 이 친구를 움직여 볼게요. 하면요 한번 누르고 다음 움직임까지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딱. 자, 이걸 더 길게 해볼게요. 재입력 시간을 조금 더 그냥 최대한 길게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볼 수 있죠? 이거 얼마나 느린지 지금. 저거를요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이 재입력 시간을 짧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면 바로 쭉 되죠. 저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재입력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어판에 들어가셔서 키보드 들어가신 후에 재입력 시간을 최대로 짧게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원하시는 센서를 설정하시는 방법은 컨트롤 쉬프트 알트 K를 누르시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설정들 가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컨트롤 알트 쉬프트 K 누르신 후에요 바로가기 키 누르시고 여기서 도구로 바꾸신 후에 원하는 키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브러쉬는 B죠. 그리고 지우개, 이레이저, E죠. 이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R, 돌리기. 그리고 컨트롤 Z, 뒤로 가기. 컨트롤 시프트 Z, 앞으로 가기. 이거 정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것만 알아도 사실 그림은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모두 마쳤으니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러스트 그리기 준비되셨나요? 예! 확실해요? 예! 일러스트의 비법은